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옥석 가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해외 주식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라이징스타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랩 라이징스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라이징스타 종목들입니다. 넥스젠 에너지 2.4%가량 전체적으로 소폭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게 또 저가 매수세의 기회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넥스젠 에너지가 2.4% 약세 기록하면서 2달러의 시세가 형성돼 있고요. 박스라이트, 에터나젠타리스 그리고 이노데이터 전체적으로 1.8달러, 3.3달러 그리고 1.77달러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벌랩 라이징스타 종목, 일본에 상장된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실까요? 어제 일본 증시 자체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 종목들 선전했네요. 아사히게이트 홀딩스 특히 1.23% 올랐고요. OSAB 홀딩스는 2% 조정을 받았지만 패밀리마트 유니홀딩스가 4.71%, 메르카리가 3.75% 뛰는 모습을 거래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그리고 이 종목을 왜 사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랩 연구원 정재훈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서 여기 이제 출연하시고 종목들 골라주시고 이제 종목들이 잘 가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변 질문 좀 많이 받으시죠, 연구원님? 네.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미국 주식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기존에 쓰던 HTS에서 뭐 신청을 해서 하면 된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절차 부분들이 좀 있죠. 환전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약 매수도 좀 걸어놔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한국 시장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뉴욕 증시에 이 종목을 거래하실 때 예약 주문을 주로 걸어놓으세요? 아니면 그 시간대에 깨 있으셔서 시장을 좀 많이 보는 편이세요? 저는 양쪽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좀 몸이 안 좋아서 예약 주문을 좀 걸어놓고 잠을 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뭐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결이 안 되면 다시 이제 취소가 되니까 다시 이제 다음 날 거래 신청을 다시 예약 주문을 해놓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는 일단은 뭐 HTS 상에서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도 문자 번호 좀 알려드렸잖아요. 013 뭐 3366 8288 네. 낯익은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문자를 주셔도 요거는 뭐 종목 아니어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해외 주식 뭐 시황에 관한 것도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다 문자를 줘도 되나요? 그렇죠. 충분히 뭐 이거는 거의 뭐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이나 다 고민들을 들어준다라는 네이버 그런 지식인처럼. 그렇죠. 네, 해외 시황의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모든 점 다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관심 종목, 우리 이거 한번 본 것 같은데 넥스젠 에너지네요.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볼까요? 넥스젠 에너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자력 관련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력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을 왜 봐야 되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환경오염 부분들이 좀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수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쇠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원자력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현재 건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엊그저께도 대만 국민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원전 쪽으로 간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게는 호재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직까지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 수정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전기를 뭐 수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원전 쪽에 있어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기업 같은 경우 원자력 관련해서 상당히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다음 금일 화면을 보시게 되면 조그만 이 셀 하나 가지고도 지금 타워형 모양이죠. 네, 타워형 모양의 셀이 있는데요. 요 작은 셀 하나라도 석탄의 17,000톤 이상 이 부분들의 생산
쓰이고 난 이후에 17,000톤을 썼을 때만큼의 전력을 좀 생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네. 요거 써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할 만한 게 네. 이제 전기차 시대가 많이 오고 그리고 에너지 시대가 오면은 네. 요 석탄으로 때워서는 너무 이 그렇죠.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환경 오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되죠. 에너지는 지금 공급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탈원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예. 친환경 얘기를 하면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쪽을 좀 많이 활용들을 예, 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단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력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원자력 쪽을 따라가기가 좀 상당히 압도적으로 힘듭니다. 높죠, 그렇죠.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예.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이외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뭐 여전히 우라늄 광구에 대한 토지 부분들을 좀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차후에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암묵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 우라늄 가격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가격을 보시게 되면 네네. 다음 화면에 바로 가격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다음 그림 화면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우라늄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 상승 추세에 나가는 있네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관련돼 있어서의 건설 중인 원자력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넥젠 에너지의 실적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테마로 엮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환경도 그렇고 전기차, 뭐 여러 가지 테마에서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느냐, 기간은 얼마 정도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이 넥스젠 에너지일 것 같아요. 가격 전략 한번 주실까요? 예, 좀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네네. 말씀 예.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거의 뭐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뭐 저점 자리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여전히 박스 구간에서 탈피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다시 네.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네, 일봉 그러면 차트, 네. 가격을 그러면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수치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가격 같은 네. 경우는 지금 $2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예. 어제 종가가 한 $2 정도의 수준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8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80 우리 돈으로는 약 3,600원 정도, 네, 그 정도 되겠네요.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예, 그러죠. 예. 두 번째 종목이 박스라이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네, 한번 네.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네네. 일단 뭐 우리나라로 굳이 따져보면 교육주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교육주라기보다는 교육 기자재 쪽에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교육 기자재. 그렇죠. 네. 예. 그럼 이 업종 자체를 유명하다고도 보시나요? 일단 이 교육 쪽만 쓰는 게 아니고 네. 뭐 대기업에 대한 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지금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 활용을 하는 부분들은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저 터치 스크린을 활용한 이런 교육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학교에서만 쓰는 부분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도 쓰이고 있고 다양한 쓰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개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빔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화이트보드 위에서 터치 스크린 부착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 말고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태블릿 PC를 이용을 해서 칠판에 직접적으로 이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이 다음 화면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교육부 예산이 좀 편성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삭감이 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가격적인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박스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가 상품을 좀 만드는 데 개발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음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제품을 만들면서 가격 경쟁에 대한 요소를 좀 맞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좀 상당히 고가였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상품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활용의 장면은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저 장치들을 부착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음 화면은 어느 정도의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이트보드에다가 그 영상을 뿌리게 되면 저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뒤쪽에다가 터치 센서를 활용을 해서 필기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은 돈으로도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게 되면 어느 뭐 상을 받거나 하게 되면 좀 그게 충분할 것 같은데 수많은 교육기자재 관련 상들을 좀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인 부분들에서는 뭐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박스라이트의 CEO가 이 컨퍼런스 콜을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4분기의 실적을 아마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있어서는 4분기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유망하고 포텐이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지금 1달러 88센트예요. 목표가는 어떻게 잡으시나요? 1달러 88센트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눌러주는 가격대에서 매수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 1.75달러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3달러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5달러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 글로벌랩 연구원과 오늘 개별 종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가운데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흐름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펼쳐졌는데요. 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와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의 변동 없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오전 장과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긍정적으로 시장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국경 장벽 예산안을 놓고 잡음이 있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 흐름은 빠르게 아래쪽으로 빠졌는데요. 오늘 상승과 하락폭 상당히 깊었습니다. 500포인트가 다우의 경우는 높았는데요. 그러나 마감과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 없이 그나마 조용하게 마무리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호재만은 않은 그 시점에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만 마무리가 됐는데요. 범유럽 지수도 1% 상승이었고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 나란히 동반 상승세 연출했습니다. 자, 환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거래 연속해서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0.3% 플러스 기록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 계속 오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리비아 공급 차질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유가가 오늘 장에서는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WTI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 지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